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263페이지 갈래복합 6 최승호의 내영혼의 북각시나무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신데요. 1954년생이시고요. 춘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춘천에서 중고 대학교까지 나오셨는데요. 여기 2009년, 2005년 6월 모평에서 대설주의보, 유명한 시죠. 국어가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이니까 조금 뜸했죠. 그래서 6월이나 9월에 또는 수능에 충분히 나오실 이제 짬이 되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16년 정도 경과가 됐죠. 충분히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쌤이 별표 한 3개, 5개까지는 좀 모르겠고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별이 잘 안 되니 자 하나 별이 이상합니다. 뚱뚱한 별이 나왔네요. 하나 둘 셋 60%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외에도 아마존 수족관 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북각시나무 한번 알아봅시다. 북각시나무. 이 북각시나무는 원래 북다고 리을 기역 쓰는 붉은색에서 북각시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참나무과에 속하고요. 키가 20m,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톱니가 있고 어쩌고 열매 어쩌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건축재로 쓰인다. 남쪽에서 자라고 학명이 구에로쿠스 아쿠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런 나무가 있다, 큰 나무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제목을 보면 내 영혼의 북각시나무가 되어 있는데 내 영혼 안에 있는 북각시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북각시나무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나를 화자의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연물을 이제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투영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자연물을 빌려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데 북각시나무 상황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가 좀 뒤에 있을 거예요. 한참 뒤에 5번, 6번입니다. 성찰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성찰을 합니다.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가? 어떨 때는 외부에 있나? 이 문제가 이러면서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달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위에 올라가서 이 시에서 보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누구든 이제 성찰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찾기도 하고 나한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문제 상황이 그리고는 바람직한 사상 한 사상 쌤이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여러분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필기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각시나무를. 그러면 화자는 굉장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 오래되었다면 나무가 난데 어떤 사회주의, 민주주의 할 때 그 주의 있잖아요. 그 엿장수들이 나무를
가위질을 했습니다.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가지도 없는 상황이고 잎도 없는 상황이고 흠집투성이 몸통이 돼버린 시련고통 속에 있는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화자가 내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머릿속에서 무슨 나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너무 표정이 웃고 있네요. 이제 웃으면 안 되니까, 심각한 표정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웃는 것 같지? 이렇게 합시다. 생각을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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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무를 하나 그렸는데, 나무에 키 큰 나무라 그랬잖아요. 잎도 없고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나무가 너무 가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정도, 이파리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했는데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나뭇가지를 누가 다 잘라놔 버렸어요. 이렇게 내 나뭇가지를 누가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가위질을 해가지고. 가위 하나 그려둘까요? 가위를 어떻게 그리죠? X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요거는 요쪽으로, 그죠? 바깥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점 찍고 바깥쪽으로 해서 가위질을 해버렸어요. 좀 나무스럽게 만들어 볼까요? 나무스럽게 만들면 고동색으로 나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잎사귀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 선생님 그림 그리는 시간입니다. 잎사귀를 다 떨어져 있죠. 누가 잘라버려 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5개만 더 그렇게, 둘, 셋, 넷, 5, 이렇게 누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나는 고독한 존재야.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상이란 말 들어봤죠? 사상, 이념이라고도 하고 이데올로기라고도 합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럼 엿장수라고 하는 건 이념의 신봉자들이 나를 가위질 해버렸다. 그러면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폭력성, 횡포를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념으로 타인을 딱 잘라서, 너는 어느 편이야? 이쪽 편이야? 이념을이 아니고 이념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재단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왜 일제강점기 때도 너는 친일이야 반일이야 라든지, 또 6.25 전쟁 전후로 해서는 너 공산주의야, 뭐 자본주의야, 뭐 이렇게, 인민군이야 국군이야 어느 편이야, 또는 그 이후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야 야당이야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편가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위질한 겁니다. 시인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시를 쓸 뿐인데 어느 편이야, 이렇게 윤석열 편이야 이재명 편이야, 한쪽 아니면 한쪽, 이 흑백 논리인 거죠.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에는 가지가 없고요, 잎이 없고요, 흠집투성이 몸뚱아리 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다. 호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해를 입을 것이 없고 의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있는데
허공은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나마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는, 그러니까 화자라고 해도 되겠죠. 화자가 위로받는 공간이다. 위로받는 공간, 나의 나라라고 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 이게 귀신 신자고요. 나무 목자요. 귀신 신 나무목, 신적인 나무인가 봐요. 우리 요즘은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은 갓 붙이잖아요. 이정우가 잘하면 갓정우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신목, 귀신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신목은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플러스 2개가 나왔는데요. 결국 위로받는 공간입니다. 화자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겠어요. 삶의 방향, 앞으로 이것을 본받아야지, 삶의 지표가 되는 이 향기를 맡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신성한 존재, 위로를 주는 신목이라 했으니까 신성한, 글로리, 홀리 정도 되겠죠. 신성한 존재, 밤을 보냈어요. 낮은 상처받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밤을 보냈고요. 고독하긴 하지만 깨어나면 이제 부정적입니다. 다시 국도변, 도로변인데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뭘요? 목적어 빠졌죠. 를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원치 않는 깃발은 세모가 되겠죠. 플래카드라고 했으니까 현수막이잖아요. 내 앙상한 몸통, 상처받은 영혼이죠. 매달렸거나 묶이는 소리.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아마 바람은 들었으리라. 바람은 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념이 부정적인 건데 누가 깃발을 막 달아놓고요. 깃발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념을 그래서 바람이 막 나부끼는 깃발을 그려놓고 X, Y, G라고 할게요. 무슨 이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제 나부끼겠죠.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바람에 나부낄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까요? 형역 지우개 하면 지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좀 지워봅시다. 이렇게 좀 지워봅시다. 플랜카드. 그래서 뭐 타도하라, 그죠? 타도하자, 타도하자, 뭐 이렇게 구호가 난무하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하면은 가리면 안 되겠다. 가위를 가리면 안 되겠네. 가위를 좀 옮기겠습니다. 가위야 조금만 작게 해서 비켜주세요. 그리고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또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기호 2번 김개똥, 그죠? 김개똥, 뭐 이런 식으로 이념이 나부끼는 거죠. 자, 이게 다 부정적인 것보다 자기는 이런 이념에 이렇게 연루되는 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는 둘 다 이념이죠.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걸 이제 표상하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 그 다음에 내 앙상한 몸통은 내 영혼의 상처받은 내 영혼이라고 할게요. 상처 입은 내 영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이 소리 죽여 우는 소리 이런 거는 상처 입은 화자에 비해 상처 입은 화자라고 해도 되고요. 북각시 나무로 해도 됩니다. 북각시 나무 화자의 비해 폭력성이 난무하는 얘기입니다. 나무 끼는 소리는 어떤 외부의 횡포가 이제 이념의 횡포가 화자에게 또는 북각시 나무에게 가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봄 기운에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봄 기운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간의 낫 있잖아요. 이런 낫은 식물한테 아까 가위질처럼 이제 상처를 주겠죠. 대장간의 낫 전체를 세무칠게요. 대장간의 낫. 뭐 신성의 노동의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봄을 생명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봄 기운 부정적입니다. 봄에 낫도 시퍼런 생기, 그러니까 밤은 플러스죠. 시퍼런 생기도 이제 폭력성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톱니는 이제 톱의 이빨이 그러니까 톱이잖아요.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횡포가 뾰족하게 빛이 나니 원래 빛난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빛이 난다게 뭐 대머리 아저씨 빛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흔히는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톱니가 빛난다는 거니까 굉장히 폭력과 폭력성 위협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있는 거죠. 전부 다 폭력성과 이렇게 할까? 이념의 폭력성이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살벌한 몸통으로, 살벌한 몸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처를 입은 것이고요. 살벌한 몸통으로 반역한다고 돼 있으니까 약간 온몸으로 이렇게 볼게요. 온몸으로 살벌한 거는 상처 입은 거고요. 온몸으로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습니다. 살벌하다는 것은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역하는, 이게 저항하는 내용의 북각시 나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위협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위협에 저항하는 거죠.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요. 잎사귀 달린 시, 이 중요하죠. 잎사귀 달린 시 플러스입니다. 과일을 나눠주는 시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도 언젠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 세 개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확대를 이렇게 길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붙여넣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시를 쓸 거라고 했어요. 자, 요 중요한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부르는 시. 자, 요 시를 어떤 걸 지향한다고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과일을 나눠주고 잎사귀를 달렸다는 건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그다음에 이념에 배척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함이라고 할게요. 순수성을 지향한다. 지향하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자가 바라는 바는 요거입니다. 이걸 지향하는데 현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나도 언젠가 쓸 수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희망한다.
소망한다, 지향한다, 추구한다, 이제 같은 그런 선지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아도, 이게 1년에 나왔던 고독하지 않아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고독하더라도 이런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화자 대상 상황 심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나가 되겠죠. 대상은 북각시 나무가 됩니다. 근데 북각시 나무 자체가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현실들이, 도로변에 있는 현실들이 이념이 남은 현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상황은 화자는 북각시 나무를 그래서 상상을 하고 있고요. 북각시 나무는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리는 이제 이념의 어떤 폭력성이 배제된 폭력성 횡포 속에서도 이념의 반대말 여기서는 순수함이죠. 순수성을 지향하는 또는 추구하는 의지, 지향함, 그다음에 지켜내려는 의지,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다 봤고요. 이제 표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 볼펜 들고 따라오세요.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적이고 새가 딱 떠오릅니다.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 영혼은 추상적이죠. 관념적이죠. 근데 북각시 나무는 구체적이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를 드러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북각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화자의 분신이 됩니다. 화자의 내면, 화자의 분신이 됩니다. 화자의 영혼을 표상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화자의 영혼을 표상한다. 화자의 영혼을 표상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에는, 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어가 아니고 시구가 반복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꾸법이 되겠고요. 통사구조 반복,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라는 말을 찾았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는 두 가지, 각운이 사용되었다. 여러분, 각운이 라임입니다. 라임. 그다음에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었다. 그럼 운율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다는 없는데 여기 다는 1년에만 딱 2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있다 없다가 대조가 되겠죠. 이제 흠집투성이 몸통뿐, 이거는 시각적이고요. 뿐이다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생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공은 나의 나라. 그러니까 북각시 나무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허공에서는 또 해를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그럼 후각적이네요. 밤을 지내고. 근데 나무가 향기를 맡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식물을
이제 동물로 말하는 화류법 내지 의인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각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이건 도치법이 되죠. 소리를 하고 도치가 되겠습니다. 귀 있는 바람은 이제 의인법이 되겠죠. 아마 들었을 거야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내 암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리고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이라고 도치가 되었습니다. 봄 기온의 대장간의 나시시 벌언 색채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시각적 심상입니다. 살벌한 몸통으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 여는 돈호법이고요. 부를 때 돈호법이라고 해요.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그 다음에 청자를 설정해봅니다. 화자는 나고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는 청자가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죠. 청자를 설정했고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입니다.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그러면 시를 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뒤집어졌다면 도치로 볼 수 있죠. 잎사귀 달린 시를, 그 다음에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시각적입니다.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초록과 색채죠. 금빛도 색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각적인데 향기라고 했잖아요. 이건 후각이죠. 금빛의 향기라고 하면 금빛은 맞지만 향기는 후각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게 감각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출제 요소가 되겠네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뿌리는 시를 쓸 수 있을 거야 하고 지향합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지들의 지적이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맨 위에 나왔죠. 그러면 맨 위랑 맨 아래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면 됩니다.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 무슨 시인지 알겠죠? 쌤이 그림도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념의 횡포에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그런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가 내 영혼의 북각시 나무입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 하나 해 두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신청하고 싶은 작품 있으면 해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하고 신청 작품 반영해서 쌤 이제 강의하는 순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수의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